기사들 보면 전 좀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께서 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이제 각 전국에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었는데 대구에서도 분향소를 차렸던 그 공간을 취재했던 손영희 기자 취재했던 기사가 일단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좀 지난해 처음 노조를 설립하고 올해 파업을 하면서 한 달 넘게 파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 기사가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고요. 제가 쓴 기사 좀 많네요. 대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이제 비정규직 상담원들이 노조를 출범했다는 기사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기숙사 정원 감축 관련한 기사를 박준혁 기자님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쓴 건데 대구에 있는 청년정책 95개를 직접 청년들이 좀 골라보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의 TK 홀대로는 국비 예산 기준부터 틀렸다라는 기사, 손영기 기자가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첫 기사부터 보면은 당시에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 현장을, 대구 분향소 현장을 제일 먼저 썼기 때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날 오전에 제가 9시부터 갔었는데 10시부터 분향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9시 한 10분부터 시민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놀랬던 게 경북 구미, 김천 이런 곳에서 계시는 시민들이 대구까지 왔어요. 정의당 경북도당이 포항에 있어서 포항까지 분향하러 가는 것보다는 대구가 가깝다.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내가 공무원인데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만 노회찬 의원은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차를 내고 오늘 여기 왔다. 박준혁 기자님도 그때 그거 하셨잖아요. 후원회원으로 네, 가입을 했죠. 정의당에. 네. 좀 되게 올 한해 슬픈 일이 없었는지 알았는데 슬픈 일이 있긴 있었네요. 네. 이야기 또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또 이거는 꼭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도입할 때쯤이 되면 거대 양당의 본심이 드러날 거다. 네, 다음 기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저희가 처음 썼던 것 같은데 대가대병원 파업이 좀 많이 길어지면서 일단 제일 쟁점이 임금 문제였었잖아요. 임금이 다른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들보다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노조에서는 당시에 20% 임금 인상을 주장했었고, 근데 병원은 계속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파업이 한 달 이상이 끌었던 건데, 저희가 대구에 있는 사립대 병원의 예산 세입 제출서 그거에 올라온 거를 분석을 해서 정말 돈이 없을까 분석을 해봤었어요. 근데 결과가 그때 제 기억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그 법인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의료 수익 대비 가장 많았던 대학병원인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가는 돈은 사실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기 병원 노동자들에게 쓰지 않고 법인으로 이렇게 많이 보낼까? 했던 의문이 들었던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평균 임금도 간호사 1인당 임금도 비교해봤을 때 대구에 있는 사립대 병원 중에서 가장 낮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기사가 좀 관련된 기사인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조한길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는 기사인데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님의 성함이 이제 조한길 타데오 신부님이시고 이제 이게 너무 파업이 길어지니까 노조에서 좀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구 대교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교구 앞에까지 가서도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이 문구가 적힌 성경 구절이 적힌 그 비석이 거기 앞에 있었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밑에다 분필로 적어서 조한길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라고 적고 그러니까 예수님 네, 가르침을 너도 그렇게 가서 따르라 실천하라 이런 거였죠.
이 기사가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상원 기자님이 편집을 해주셨었는데 자꾸 자기가 제목을 이렇게 잘 뽑아줘서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자기 지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임금 인상이 10% 정도 됐었고 당시에 좀 쟁점이었던 주 5일제 근무도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 노사협의 당시에 했었던 부서장 갑질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가대 병원에서는 노조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좀 참아왔던 갑질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죠. 예. 경북대 기숙사 정원 감축 관련된 소개인데 이게 특별한 기사는 아니고 그냥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경북대학교가 정태옥 국회의원이 여기 북구가 압이죠. 북구죠. 그 국회의원이 원룸업자들의 항의를 못 이겨서 회의를 주선을 했어요. 경북대랑 학생들은 참여를 못했고 경북대랑 정태욱이랑 원룸업자랑 이렇게 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뒤에 300명 정원 감축하기로 경북대가 방침을 정하고 나서 학생들이 열받아서 좀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인원 감축 문제는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그때 열심히 활동했던 학생이 지금 총학생회장 당선이 됐죠. 네, 당선이 됐고 우리 김선 연구원이 그 당선된 총학생회장의 선거운동 본부장이었으니까 우리 김선 연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총학생회가 경북대 한 30년 만에 총학생회가 부재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사건이 있다는 건 경북대신문인 학부사 입장에서는 먼저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학생들이 좀 공유를 못하고 있었고 그거를 또 가지고 문제화해서 본부에 입장을 전달할 학생회 주체들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커지고 페이스북에서 원룸촌 주인들이 그 공사장 앞에서 누워서 시위하는 사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여파가 커져서 학생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게 됐는데 저는 이 사건에 좀 좋은 점이랄까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게 지금 학생회를 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전에는 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는 일도 별로 없었고 학생회가 존재해봤자 뭘 하느냐라는 이런 얘기들 회의감도 좀 있었는데 이 기숙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총학생회에 나왔던 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총학생회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됐던 거고 지금은 이게 본부랑 좀 얘기가 잘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숙사 감축 인원 같은 경우에는 감축을 원활한 추진을 하기로 했고 학생들 목소리가 그나마 나중에 이제 후에 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4인에서 2인실로 인원을 언제 줄이냐 요 시기도 학생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해진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나는 학생들한테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김서연 연구원이 이야기할 때 이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태, 총학생회 또는 학생회를 하는 학생들한테 각성의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보도했다고 이야기했던 경북대 신문사 학부사 김선 연구원이 둘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경북대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장을 했었고 거의 히어로 수준 거의 마블 캐릭터 수준인데 한 건 없고요. 네. 여기 좋아서 신상이 자꾸 털리는 신상 부분은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기에 학생 기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일반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짜증이 나서 시위할 때 한번 나가기는 했어요. 이제 졸업식 때 학예수여식 때 총장 이렇게 나갈 때 또 학생들이 나가서 천막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보고 저도 되게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좀 보여줄 때 학생들도 좀 저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학생회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목소리 전달할 주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3분기 때가 저희가 그 주간 단위로 잠시 전환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좀 깊이 있는 취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제가 썼던 기사인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시작했던 건데, 그때 또 마침 당시에 대구시에서 뭐 시민 원탁회의의 주제로도 청년 정책이 올라왔었고, 또 뭐 내년부터는 청년 기본 보장 제도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되게 정책 기본 계획을 좀 쏟아내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취준생, 그 다음에 대학생, 취업한 청년, 그 다음에 창업한 청년들을 좀 만나서 이 정책 95개를 딱 펼쳐놓고 네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골라봐라 라고 해서 기사를 썼던 거였는데, 이게 다 좀 관심이 많으셨었나봐요.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사실 정책의 개수는 정말 많고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좀 이게 뭘까 싶은, 제목만 봐서는 뭘까 싶은 정책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한 명 한 명한테 갖다 대보니까 약간 꼭꼭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특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정책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대부분 또 정부 사업이랑 중복되는 거는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해요. 뭐 그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구시 정책인지 서울 정책인지 정부 정책인지 구분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시의회 예산 통과된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대구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삭감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얼마만큼 이 청년 정책 보장안이 원안에서 얼마만큼 삭감됐는지 좀 살펴보는 취재를 좀 할까 싶어요. 사실 그때 고를 때도 한 명이 한 개 이상 고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뭐 좀 그나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취업을 했으니까 결혼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었어요. 신혼부부 뭐 주택 지원이라던가, 뭐 아이를 낳으면 청년 뭐 베이비박스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럼 결혼을 일단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당장에 청년 정책을 딱히 뭐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 그나마 그런 정책 계획들조차도 지금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지역 언론의 TK 홀대는 국비 예산 기준부터 틀렸다.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언론이 문제다, 기레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한 해 전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지자체의 국비도 발표를 했죠. 지자체마다. 근데 대구와 경북은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은 전라도에 비하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보도가 지역 언론들이 쏟아졌어요. 살펴봤죠. 과연 대구와 경북이 광주나 전남보다 예산이 적을까? 대구 인구가 250만이고 경북이 270만이잖아요. 광주, 전남이 대구와 경북의 인구보다 적어요. 실제로 적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뜯어보니 대구와 경북의 예산 기준은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된 게 아니고, 광주와 전남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대구와 경북은 그게 빠져 있었어요. 발표한 자료에서. 그걸 다 더하면 당연히 대구, 경북이 더 많았죠.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도 결국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보니까 대구, 경북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언론이 뻥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언론들이. 그러면서 대구, 경북을 패싱한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좋고 나쁘고 간에 뻥을 쳐가면서 언론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사설로도 막 며칠 동안 때렸어요. 네네. TK 홀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매체들 다 보니까 일간지들이 다 똑같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심을 해서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하네요. 참 신기한데 사설을 뺏겨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매체가 치고 나가니까 그걸 다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팩트 체크를 안 하고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모 매체는 일면 기사에서는 취재 기자가 이 팩트 체크를 해서 비교해 놨어요. 비교해서 경북은 요 항목에서 이렇고 전남은 요 항목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비교해 놨는데 뒷면에 가서 사설을 보니까 이 취재 기사가 취재한 기사를 바탕으로 쓴 게 아니라 전남보다 예산이 적다. 편집국장도 문제네. 사설은 논설위원이 쓰죠. 그걸 손을 못 대죠. 편집국장이. 보통. 예. 하여튼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내년에도 이 지역 언론에 대한 감시를 좀 해야 되겠다. 뉴스민이 지역 언론을 감시하다 보면 늘 좀 안 좋은 일을 가끔씩 당하기도 하는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역 언론을 지역 매체인 뉴스민이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독자들이 다 속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안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4분기로 넘어가 봅시다.